그러니까 국제무역론 제5장 국가 간 노동과 자본의 이동입니다. 우리는 먼저 국가 간 노동 이동, 쉽게 말해서 이민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에 이걸 살펴볼 예정이고, 다음 주에 아마 국가 간 자본 이동, 외국인 직접 투자, 그리고 노동과 자본 이동의 이익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서론. 1980년 5월에서 9월까지 쿠바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이때 시절에는 우리 쿠바, 지구상에 몇 개 남지 않는 공산국가라는 표현을 많이 예전에 썼죠. 이때는 피엘 카스트로라는 독재자라고 해도 되겠죠. 독재자입니다. 자기 체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가지고 쿠바, 자기 나라를 떠나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떠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쿠바의 위쪽에 있는 항구 마리엘에서 출발을 해서 카리브해 지역이죠. 가장 밑에 미국 본토에 있는 가장 밑에 부분이 플로리다죠.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도착을 했답니다. 이 몇 개월 동안에 12만 5천 명의 난민이 마이애미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애미 거주 쿠바 난민이 20%, 시 전체 인구가 몇 달 사이 7%가 증가했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된 거죠. 그러나 이런 난민들은 대부분 저숙련 노동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걱정을 하게 되겠죠? 갑자기 저숙련 노동자들이 마이애미로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마이애미에 일하고 있는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임금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어. 그런데 놀랍게도 난민 유입으로 마이애미의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 공급 법칙이 어긋나는 일이 발생을 했네요.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죠. 노동력이 많아지면 임금이 낮아져야 당연한 사실인데. 그렇죠? 또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났어요. 그것보다는 최근이지만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이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91년인가요? 90년. 그것도 헷갈리네요. 91년인가요? 자, 그 전부터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이 어떤 그런 결속력이 약화가 됐어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소련, 그렇죠? 이주를 제한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유태인들은 보통 전 세계에 흩어져 많이 살고 있죠. 그렇죠? 러시아에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주를 합니다. 항상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들은 꿈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그런 어떤 시온주의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간 이스라엘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89년에서 96년 한 6년 사이에 67만 명, 67만 명의 러시아 유태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인구의 11%, 노동력이 14%나 증가했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네, 몇 년 사이에.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던 유태인들은 고숙련 노동자들입니다. 그렇죠? 고숙련 노동자들이 이스라엘로 유입되니까 단순히 경제적인 상식을 가지고는 고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모두 예측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부정적인 영향이 없었다. 이것도 수요 공급 법칙에 어긋나는 현상이네요. 그렇죠? 마리엘 보트 탈출과 러시아 유태인의 이스라엘 이민은, 그렇죠? 수요 공급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 이 5장에서 우리가 학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왜 이게 안 나타날까?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노동력이 증가하면 임금이 하락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 가지 경우는 노동력이 유입되는데 임금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이번 장에서 먼저 살펴본다. 먼저 우리는 특정 요소 모형, 3장에 사용됐던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3장이 어떤 모형이었어요? 특정 요소 모형. 그렇죠? 자, 지금부터는 노동은 국가 간의 산업 간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자본과 토지는 각 산업에 특정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요소 모형을 가지고 즉 단기에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유입됐을 때 어떤 영향을 받느냐를 먼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핵시오리 모형. 어떤 모형이에요? 이게 장기 모형이죠. 장기 모형. 장기 모형을 가지고 그렇죠? 여기서도 자본, 토지 또한 산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고 장기니까 그렇죠? 자, 자유롭게 이동하고 산업 간에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국가 간에도 물론 이동이 가능하고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단기에 특정 요소 모형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유입됐을 때 임금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장기 핵시오리 모형을 가지고 되면은 임금의 하락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엘 보트 탈출, 러시아 유태인의 이스라엘 이민, 이건 노동의 증가가 장기의 임금을 하락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본 이동합니다. 자본 이동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국가 간의 노동 이동, 이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민 좀 올릴까요? 우선 단기의 영향을 살펴봅니다. 특정 요소 모형. 그렇죠? 특정 요소 모형. 자, 한번 특정 요소 모형의 가장 중요한 임금 곡선이 있네요. 그렇죠? 우리가 중간 시험에서도 많이 봤겠지만 특정 요소 모형입니다. 특정 요소 모형에서는 제조업과 농업의 임금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조업 원점, 농업의 원점이 표시되고 제조업에서의 임금 곡선, 농업에서의 임금 곡선 만나는 점에서 균형 임금, 그래서 균형 임금 W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균형 노동 배분량이 이렇게 되죠. 제조업에서 투입되는 노동의 양, 농업에서 투입되는 노동의 양. 그렇죠? 이렇게 된 상태였습니다. 자, 이 상태였는데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옵니다. 이민자들이 들어옵니다. 그 말은 자국의 노동력이 풍부해졌다. 그렇죠? 이 경제 전체의 노동량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그림 보면 원래 농업에서 원점이 이렇게 됩니다. 외국에서 이민자가 들어옵니다. 델타 L만큼. 이 원점을 오른쪽으로 델타 L만큼 키우면 됩니다. OA 다시.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키웠기 때문에 오른쪽을 키웠기 때문에 농업에서의 임금 곡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임금 곡선을 오른쪽으로 델타 L만큼 이동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금 하락. 그렇죠? 임금 하락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교수님, 왜 오른쪽으로 키웁니까? 왼쪽으로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왼쪽으로 키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양쪽을 다 키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복잡하겠죠.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경우를 본다.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키웠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임금 하락. 특정 요소 모형에서는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임금 하락. 노동 투입량은 어떻게 됐어요? 원래 균형점이 B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처음에 제조업에서 노동 투입량이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으로 증가했고, 농업 처음에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으로 증가해 버렸네요. 그렇죠? 양산업에서 노동 투입량이 증가했네요. 다시 말해서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유입되면, 이민이 들어오면 그 노동자들은 단기에 제조업과 농업으로 다 가게 됩니다. 다 가게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특징이죠, 이게. 그렇죠? 명목임금 상승, 우선 그거 찾아냈고,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제조업과 농업으로 다 가게 되더라. 그렇죠? 다 가게 되더라. 여기에 뭐 글로 많이 써놨는데 이미 제가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만 보면. 자, 조금 전에 새로운 균형점에서 임금이 낮아진다.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자국에 도착한 추가적인 노동자는 농업과 제조업에 배분된다. 그렇죠? W 이런 현상.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다 유추할 수 있어요. 뭘 유추해요? 농업 볼까요? 농업에서 노동자가 늘어났으니까 MPL A는 어떻게 돼요? 하락. 그러면 농업에서 다른 생산 요소 MPT A면 어떻게 돼요? 상승.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되니까 MPL M 하락. 제조업에 쓰이는 다른 생산도 MPK M은 어떻게 돼요? 상승. 아주 중요한 사실. 이게 또 중요하겠죠, 뒤에서. 이따가 다시 말하겠지만 중요한 사실. 벌써 우리는 다 유추할 수 있어요. 우리 2장, 3장, 4장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5장은 거저 먹습니다. 그렇죠? 자, 그 사실 하기 전에 우리가 조금 전에 가장 중요한 사실. 단기에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임금이 하락한다. 이건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현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이민이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사적인 예에 한번 볼까요? 신세계. 예전에 1987년에서 1913년 약 3천만 명의 유럽인들이 자신의 고향인 구세계, 그렇죠? 구세계 어디예요? 유럽인들, 신세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를 했어요. 이때는 이런 이주가 노동력 유입이 많은 이런 신세계의 임금을 하락시키고, 구세계의 임금은 어떻게 해요? 임금이 상승해야 되겠죠. 줄어들었으니까. 그렇죠? 그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건 신세계, 이게 구세계예요. 자, 신세계의 임금이 구세계의 임금보다 높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신세계로 이동이 일어나겠죠. 자, 처음 1870년에는 임금 지수를 보면 40, 120, 임금이 3배 차이가 났습니다. 3배 차이. 자, 노동자들이 이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임금의 변화 방향, 우선 요걸 볼까요? 요거 점선 말고 실선. 자, 임금은 시간이 지나면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신세계의 임금은 증가를 하는데 생각보다 낮게 증가했어요. 그렇죠? 꺾였어요. 왜 그래요? 원래는 이민자가 유입이 없었으면 임금이 이렇게 빠르게 증가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유럽에서 신세계로 노동자들이 유입됐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을 천천히 한 겁니다. 그렇죠? 이민이 임금 하락의 효과를 발휘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죠. 임금은 생산성 향상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상승을 한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럽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유럽은 실제 임금 향상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훨씬 빨리. 이민이 없었을 경우보다. 이민이 없었으면 임금이 이렇게 점선으로 했었는데 이민이 빠져나가. 노동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럽 내부에서는 임금이 빠르게 상승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그림이 그래서 어떤 걸 증명한다? 특정 요소 모형에서
이민자가 증가하면 임금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보면 이때는 임금이 3배 차이 났는데 이때는 140, 70 정도, 70 정도라고 볼까요? 70이라고 하면 2배 차이로 임금의 수렴화 현상이 나타났네요. 임금이 낮은 지역에서 임금이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니까 높은 지역에서는 임금 상승이 더뎌지고 임금이 낮은 지역에서는 노동력이 빠져나가니까 임금 상승이 빨라지고 단기 특정 요소 모형에서 암시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것 말고도 아까 말했듯이 현 시대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마 뭐 동남아나 중국 등에서 저숙련 노동자들이 많이 유입됐는데 우리나라의 저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이 아마 하락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현실경제 적용. 자, 이민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데, 뭐,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도 뭐,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았죠. 요즘, 전 세계에서 지난 과거 수십 년 동안 이민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된 지역은 두 지역입니다. 유럽과 미국이죠. 유럽과 미국. 특히 유럽에서는 동유럽 국가들이 EU에 포함됨에 따라 그렇죠? 유럽 내부에서 이민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죠? 임금이 낮은 동유럽 사람들이 서유럽으로 이동함에 따라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또 최근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어요? 2010년대 튀니지, 리비아 이런 북아메리카, 그렇죠?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뭐 요즘에는 시리아 이쪽 동쪽에서 난민들이 서유럽으로 엄청나게 유입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원래 EU는 어떤 가치가 뭐예요? EU 지역 내에서 상품, 사람,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보면 유럽에서의 출입국 관리의 부활 선언, 자유롭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특히 튀니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건너가고 싶어해요. 이탈리아로. 그래서 서유럽으로 쫙 이탈리아를 통해서 서유럽 다른 국가로 쫙 확산 이동을 했죠. 갈 때 이제 꼭 이 작은 섬 남두페사 이게 유명한 섬이 됐어요. 여기 한번 머무르고 갑니다. 배가 좋지를 않기 때문에 가끔은 노로 젓는 배도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주 열악한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여기 한번 멈추나 봅니다. 그래서 남두페사라는 섬이 아주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프랑스 대통령과 이탈리아 수상이 무여권 여행에 제한을 선언했어요. 예전에는 유럽 내부에서는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했죠. 그렇죠? 이 뒤로도 동유럽,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서유럽으로 갔죠. 그래서 유입되는 나라 국가들에서는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다, 안 된다. 엄청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최근 또 미국은 또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난민 문제를 아주 골머리를 앓았죠. 그렇죠? 유럽에서 요즘에 난민 문제가 세계 주목을 받았지만 그 이전부터 미국은 엄청난 수의 불법 이민자들이 있었어요. 특히 어디요? 남아메리카. 특히 멕시코 사람들. 그렇죠? 몇 년 지난 데이터인데 미국에는 한 12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있대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멕시코인들이다. 그래서 예전부터 미국은 멕시코와의 국경 관리가 이민 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계속 정권이 민주당과 공화당 정권이 계속 바뀜에 따라 항상 이민 문제는 골치가 아팠어요. 민주당이 되면은 조금 완화되기도 했지만 공화당이 집권을 하면 이민 정책이 엄격했어요. 특히 언제?
최근에 트럼프가 짚고 나온 뒤에 아주 뭐 강력한 이민 정책을 취하기도 했고, 그렇죠? 이제 겉으로는 엄청나게 세게 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덜하게 하긴 했는데 예전보다는 아주 엄격한 이민 정책을 시행했죠. 그렇죠? 자, 한번 대표적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샌디에고 밑에, 그다음에 멕시코 북부의 그 국경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 그렇죠? 보면 멕시코 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써졌네요. 아침에 이제 출입국 엄청나게 심사받고 있네요. 차에서 심사받습니다. 앉아서. 물론 사전 허가증이 있겠죠. 그걸 다시 한번 검사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멕시코, 여기는 미국. 장벽이 쳐져 있죠. 그렇죠? 여기 사막도 이렇게 장벽이 쳐져 있습니다. 수천 킬로 장벽이 있습니다.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에는 이런 장벽이 있었어요. 최근에 트럼프가 수천 킬로의 장벽을 다시 세운단 말은 아예 넘어올, 이건 몇 미터 안 될 거예요. 그래도 한 5, 6미터 되나요? 근데 트럼프는 이걸 11m짜리로 세우고 거기에 뭐 가시, 뭐 철조망을 해서 아예 못 넘어오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이미 수천 킬로의 이런 장벽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면 어떻게 해요? 국경 넘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가족끼리 엄마하고 딸하고 이렇게 만나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진 또 이렇게 찍고. 야, 정말. 그 다음에 언제 넘어갈까? 이렇게 멕시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네요. 이미 이건 몇 년, 수십 년 전부터 이래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 국경에 CCTV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감시를 계속 하고 있고. 아이고, 밤에 또 이게 뚫고 넘어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미국에서는 떼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하고. 뭐, 공사. 이 땅 밑으로 터널을 또 파가지고 넘어오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안타깝네요. 이게 잡혀가지고, 국경 넘어다 잡혀가지고 수갑차가 차고 이렇게 끌려가고 있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가다가 또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요? 이 국경 수비대가 뭐 경고를 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계속 가던 길 갈 거예요. 그러면 총을 쏴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고, 또 가다가 아까 같이 사막을 지나다 탈수로 죽거나 물에 빠져서 죽거나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국으로 많이 가려고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이유지요. 미국 가면은 자국에서 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일자리 자체도 많지 않고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막으려고 그래요? 뭐 그런 불법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전체적인, 우리가 이따 데이터로 제가 보여주겠지만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이익이다. 이게 보통 경제학자들이 증명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여기도 존재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왜 그런지. 이제 자, 미국 이야기입니다. 자, 미국에 태어난 사람들, 토착민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의 저학력 12년 이하 교육을 받는 사람이 8%, 대부분 한 중간교육, 그 다음에 10%는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각 노동자 대비 비율에서 외국 태생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봅니다. 어디가 외국 태생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여기네요.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유입됨에 따라 누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저숙련, 아예 고숙련. 그렇죠?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측이에요. 비율상 외국 태생 노동자가 많은 그룹들은 저학력, 고학력. 근데 희한하게 여기는 또 피해를 보지만 여기는 또 지금 예측이라는 거예요. 인구 구성 비율. 그렇죠? 비율로 봐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 버립니다.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플러스 효과가 나타나 버려요. 이따가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건 아마 다음 시간이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그림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아마 미국의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가장 피해를 보는 미국 태생 노동자들은 아예 저학력 아니면 아예 고학력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미국에서 이민자들은 교육 수준이 낮거나 가장 높은 노동자들과 주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렇죠? 중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경쟁이 훨씬 덜 심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 간 노동 이민 또 다른 영향. 우리는 아까 임금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어요. 임금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락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본 임대료, 토지 임대료 RK, RT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아야겠죠. 그렇죠? 살펴보아야겠죠. 그렇죠? 자, 우선 단순히 첫 번째 방법은 단순한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방법. 임대료는 제조업 혹은 농업에서 총 판매에서 노동의 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니까 임금이 하락해요. 다른 쪽 자본가들의 임대료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직관적으로 첫 번째 방법. 노동도 토지 임대료도 마찬가지예요. 노동자들이 농업 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임금은 하락하지만 토지 임대료는 상승할 거예요. 단순히 첫 번째 방법은 단순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이미 이야기했지만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까 말했듯이 LA 상승, LM 상승. 그렇죠? 그러면 LM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MP, LM 하락. 다른 생산 요소 MPK, M 상승. MPKM은 뭐예요? RK분의 PM. 그렇죠? 요거 상승하겠죠. 상승하겠죠. 그렇죠? 요건 여기는 이렇게 되면 MPLA 하락. 다른 생산 요소 MPTA 상승. MPTA는 RT분의 PA 상승. 그렇죠? 상승.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토지의 한계 생산, 자본의 한계 생산 상승을 한다. 그래서 실질 자본 임대료, 실질 토지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그렇죠?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다른 거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한번 볼까요? 산업 생산량. 자, 제조업 있고 농업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노동은 양산업에 다 쓰입니다. 제조업에도 기여하고 농업에도 기여합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이 바깥으로 동일한 비율로 확장이 됩니다. 자, 상대 가격은 그대로 있다. 지금 무역 이야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상대 가격은 그대로 있다. 지금 무역은 우리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 간의 자본과 노동의 이동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대 가격은 그대로, 상대 가격선이 그대로 평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A점에서 B점으로 생산점이 이동을 합니다. 생산량 어떻게 돼요? 이만큼 증가, 이만큼 증가. 여기서 노동자가 들어오면 QM 상승, QA 상승입니다. 그렇죠? QA 상승입니다. 됐습니까? 아, 됐습니다. 산업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했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임금 하락. 그렇죠? 임금이 하락한다. 그 다음에 산업 생산량은 노동은 양산업에 다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양산업의 생산량은 증가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동이 들어왔는데 양산업에 다 쓰인다. 노동 투입량이 양산업에서 다 상승한다.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은 양산업에서 다 하락한다. 다른 생산 요소, 자본, 제조업에 쓰이는 자본의 한계 생산 상승하죠.
농업에서 쓰이는 토지의 한계 생산 NPT도 상승을 합니다. 그렇죠? 자, 단기에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누가 피해를 봐요? 노동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자본과 토지 소유자들은 이익을 본다. 그렇죠? 이게 외국에서 이민자들이 들어왔을 때 단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단기에 나타나는